안녕하세요. 저는 을지의대 김규리입니다. 저는 토론토 대학교의 정예인입니다. 저희가 고른 논문은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서 발표된 Dopamine metabolism by monoamine oxidase mitochondrial shuttle activates the electron transport chain이라는 제목을 가진 논문이고, 모노아민 산화효소가 미토콘드리아의 전자 전달계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는지에 관련된 논문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자면, 저는 을지대학교 의예과에 재학 중이고, 지난 1년 반 정도 전부터 하버드 의대의 브리금 앤 워먼스 호스피털에서 브레인 네트워크 매핑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심장을 조절하는 뇌의 네트워크를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랩에서 싱글셀 데이터를 가지고 파이브로블라스트와 마크로페이지의 바이올로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포 간의 인터랙션이 디시즈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고 또 세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가 세포의 유전자 발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논문 소개에 앞서서 먼저 간단한 배경 지식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미토콘드리아의 안쪽 세포막이고 이 미토콘드리아의 전자 전달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연쇄적 산화 환원 반응을 통해서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ATP가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자 전달계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활성산소종이라는 활성화된 불안정한 산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모노아민 산화효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도파민, 세로토닌 등 모노아민의 산화를 촉매함으로써 모노아민을 제거하는 효소입니다. 이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이 미토콘드리아 옆에 부착되어 있는 이 엿보라색이 모노아민 산화효소이고 이 분홍색으로 표기된 도파민을 억제시키고 제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진한 보라색으로 마킹되어 있는 이 모노아민 산화효소 억제제가 작용을 하게 되면은 이 도파민을 억제시킬 수가 없어져서 도파민의 어떤 전체적인 농도가 올라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모노아민 산화효소와 과산화수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과산화수소는 활성산소종의 일종으로 세포 내에 다량으로 쌓이게 되었을 때 단백질 등의 생물 분자들을 산화시켜서 노화를 촉진시키고 세포를 이제 파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선행 연구들이 모노아민 산화효소와 어떤 과산화수소의 생성에 대한 어떤 상관관계를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크게 두 가지의 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노아민 산화효소가 도파민을 억제시킴으로 자기 산화를 진행할 수 있는 도파민의 양을 감소시킴으로써 세포질의 과산화수소 생성률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모노아민 산화효소가 도파민을 억제시키는 과정에서 생성된 전자를 산소를 환원시키는 데 사용을 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세포질 과산화수소 생성이 증가된다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어떤 큰 가설을 보게 되자면 서로 반대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연구를 더 깊게 조사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가설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설은 모노아민 산화효소가 도파민을 억제시켰을 때 생성된 전자를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전자전달계로 공급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포질에 있는 과산화수소의 생성률은 감소하게 되지만 반대로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과산화수소의 생성이 증가하게 된다는 그런 가설을 입증하고자 한 연구입니다. 그럼 이 논문의 가설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것으로는 이 모노아민 산화 효소가 도파민을 분해할 때는 과산화수소가 만들어지는 것이었는데 이 논문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때 나온 전자를 직접 미토콘드리아의 전자 전달계에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어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이 논문의 가설입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보여주는 내용은 이 모노아민 산화 효소가 도파민 대사를 할 때 미토콘드리아의 전자 전달계에 기여함으로써 도파민 제거에 대한 에너지를 제공을 한다는 것이 이 논문의 전체적인 오버뷰입니다. 그럼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이 모노아민 산화 효소의 기능과 또 모노아민 산화 효소가 활성이 됐을 때
이게 ATP 생성과 막전이 유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 논문의 피겨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피겨 1을 보시게 되면 도파민, 그리고 모노아민 산화효소,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산화 반응 이 세 가지의 어떤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피겨 C를 보시게 되면은 세포질의 도파민을 증가를 시키는 방법으로는 이제 메삼페타민이 있고 그 다음에 피겨 E를 보시게 되면 레보도파 이렇게 두 가지의 약물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약물을 각각 작용시켰을 때 세포질의 도파민이 증가되었을 때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산화 반응 또한 증가했다는 것을 이제 C와 E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런 메탐페타민과 레보도파와 함께 모노아민 산화효소 억제제를 사용을 했을 때는 이제 다시 미토콘드리아 산화 반응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겨 C는 이쪽 부분을 보시면 되고 피겨 2에서는 이제 레보도파와 모노아민 억제가 되어서 여기 감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포질 도파민을 또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이 메삼페타민과 레보도파를 모두 사용하고 그 다음에 모노아민 산화효소의 어떤 종류라고 할 수 있는 모노아민 A와 모노아민 B를 노그아웃을 시켰을 때 그때도 미토콘드리아의 산화 반응이 이제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모노아민 산화효소의 전자 전달 파스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존에 알려진 모노아민 산화효소의 역할로는 이 도파민을 대사하는 것이지만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역할은 전자를 직접 이렇게 이동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ROGFP라는 산화 환원 감지 프로브를 가지고 도파민 레벨이 올라갔을 때 이 세포 내에서의 산화 환원 이제 리액션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예상을 했던 것처럼 세포 안에 도파민의 레벨이 올라가면 억시데이션 레벨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이는 이제 모노아민 산화효소의 억제제를 사용을 했을 때는 대조군과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보여주어서 이 ROGFP의 산화 환원은 모노아민 산화효소 디펜던트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겨 3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모노아민 산화효소를 억제시켰을 때 ATP 생성 또한 감소된다는 그런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피겨 3B를 보시게 된다면 인간 도파민 뉴런에서 레보도파를 사용해서 세포질의 도파민 농도를 증가시켰을 때 대조군에 비해서 ATP의 생성률이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보도파를 또 작용을 시켰고 그 다음에 모노아민 산화효소 억제제를 또한 작용을 시켰을 때 그때는 이제 대조군에 비교해서 별로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결과를 생쥐 도파민 뉴런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의 중요성은 모노아민 산화효소의 도파민 대사에 있어서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역할을 제시했다는 것인데요. 특히 미토콘드리아의 전자 전달계에 직접 영향을 주어서 도파민 제거를 위한 에너지를 제공을 하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생각해낸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도파민뿐만 아니라 노르에피네프린이나 세로토닌 등 다른 모노아민의 어떤 농도 변화가 미토콘드리아의 ATP 생성률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가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노아민 산화효소 억제제가 항우울제로도 사용이 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토콘드리아와 관련해서 우울증 환자들에게 어떤 임상적인 영향이 나타나는지가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자전달 이미징 기법을 사용해서 이런 모노아민 산화효소와 전자전달계의 상호작용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연구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번 저널클럽 어워드를 준비하게 되면서 이제 모노아민 산화효소와 같은 전혀 다른 역할을 하는 그런 효소 또한 전자전달계를 이제 미세하게 조절을 하고 있다는 점이 정말 놀라웠고, 그리고 또 뇌과학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네트워크 레벨에서 많은 공부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전자 레벨에서도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